방금 소개해드렸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입니다. 검찰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시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논란 당시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타백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립은 타백 이야기 못하잖아.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적 수리했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임성근 부장 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홍현주 기자, 저런 말들이 이제 나중에 저것조차도 거짓말이다 이런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거 벌써 3년 5개월 전입니다. 2020년 5월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던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냔 말이야 라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알고 보니 임 부장판사가 대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공개하자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안 받아서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가짜 답변서,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설 검찰 수사는 사실 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습니다. 서면 조사에 그친 건데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이제 지난해 7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소환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된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발된 지 지금 이제 2021년쯤에 고발이 됐는데 3년 반쯤 세월이 흘렀어요. 네. 그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공개된 게 아마 다음 달 중에 이제 소환조사,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예정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통상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소고발 사건이요, 소환조사까지가 아니라 검찰에서 처분을 결정하기까지 통상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검찰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서 결재선도 더 높아지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장기 미제는 좀 빠르게 처리하라는 독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가 된 게 3년 5개월 만에 소환 통보가 됐다라는 건 사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진 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 입장은 이 관련 키맨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확인하느라 좀 늦어졌다라는 건데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다라고 하면 증거 기록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네. 증거 기록에는 그간 3년 5개월간 검찰이 꾸준하게 수사를 벌여왔던 건지 아니면 일정 시점까지 수사를 하다가 멈췄던 것인지 여부를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네. 정부 시절에 검찰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런지 아닌지도 이 증거 기록이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되면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증거 목록상 이 증거 기록의 수사 시점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까지만 어떤 참고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사 보고서라든지 그게 일정 시점부터 중단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국장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제 드디어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 있잖아요. 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부분과 거짓말 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뭐 공관에서 뭐 딸
과 관련한 맞습니다. 무슨 뭐 연회를 뭐 베풀었다든가 뭐 이런 네. 거 많은데 그런 부분은 대략 지금 이제 다 거둬들인 것 같고 예. 지금 남은 게 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 관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겠죠. 네. 근데 이제 3년 5개월씩이나 이렇게 된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작년 9월에 임기가 끝났어요. 네. 아마 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그걸 감안해도 지금 이제 거의 퇴임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서야 그 소환을 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검찰이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변호사님, 네. 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결국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했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도 몇 개월 전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 현직 판사 14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3명을 제외하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대표적 인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이 47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주됐던 것이 직권 남용이냐였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가장 주된 취지가 직권이 있어야 남용을 하지 않느냐. 아, 그런데 네. 대법원장이 개개의 판결에 개개의 판사에게 개입할 만한 권한 자체, 직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남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주된 무죄, 1심 무죄 판결 취지였습니다. 네.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이 판단, 검찰의 판단도 무혐의가 날 것인가? 저는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 내에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전 사건과 이게 반드시 일치해서 결론이 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사표를 거부했던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던 데에 대해서 이 김 전 대법원장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네. 이 부분은 검찰은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국회에 그 거짓이 들어있는 답변서를 보낸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서를 내고 하루 만에 사실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녹취록 1분짜리 녹취록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이 없었다면 답변서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객관적 물증이랑은 분명히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사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런 적이 없다는 건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위증죄를 수사할 때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라고 답변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라고 법관들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답변서에서 단정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인지 기억이 없다라고 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철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